그 다음에 인간관계론 볼까요? 42페이지. 인간관계론은 이건 이제 좀 우연한 기회에 나온 학문인데요. 1920년대에 처음으로 이게 개발됐대요. 형광등이 처음으로 이제 개발됐는데, 이게 처음으로 개발되니까 이게 굉장히 비쌌나 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뭐 형광등 이전에는 뭘 썼냐면 백열등을 썼는데, 백열등은 어때요? 그게 좀 그 태양빛하고 비슷합니다. 태양이 약간 빛이 약간 뻘건 빛인데 그 백열등이 좀 뻘건 빛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태양빛하고 비슷하지만 그게 아무래도 이제 열 효율이 낮죠. 열도 많이 나고 하면서 뭐 그렇게 전기는 많이 먹지만 그렇게 밝지는 않고, 예. 그래서 요즘에 그 저 형광등은 그래도 저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비쌌지만 어쨌든 뭐 전기도 조금 먹고 저 빛이 이렇게 하얀 빛이라 뭐 작업하고 그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형광등 설치업자들이 와 이게 정말 형광등으로 갈아서 이게 조도가 올라가면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는 걸 제가 보여주죠. 이렇게 돼서 그 록펠러 재단에 돈을 얻어서요. 정말 저 호손이라는 웨스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서부 전기 회사에 이 전기 회사는 뭘 만드냐면 벨이 개발한 전화기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최신 공장이에요. 갤럭시 S9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실험을 했어요. 형광등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실험은 뭐였어요? 조명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이게 뭐예요? 조명을 연락 있어 보이게 바꾸면 뭐야? 물리적인 작업 조건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하는 거야. 물리적인 어떤 환경, 심리적 아니고요. 물리적인, 네. 물리적인 조건이 저 생산성에 미치는 거를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명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한 거죠. 여기는 대조군, 여기는 이제 그냥 백열등, 기존의 백열등을 그대로 유지한 쪽이고요. 이쪽에 뭐 공장에 이제 여러 개 있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점점 더 백열등을 빼고 그 자리에 형광등으로 슉슉슉 바꿨어요. 그래서 조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진짜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형광등으로 바꿨더니 생산성이 막 쫙 올라갔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정말 형광등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된 거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형광등을 다시 빼면서 백열등으로 바꿔주면 그럼 생산성이 떨어지면 되는 거죠. 근데 안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져. 다 백열등으로 바꿔줬는데도 안 떨어지고 해서 그래서 이제 백열등도 빼봤어요. 백열등도 빼니까 올라간 생산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한 달빛 수준이 돼. 이게 조도가 달빛 수준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이제 안 보여서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 결과 알게 된 게 뭐예요? 조명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근데 여기는 어쨌든 그랬는데 여기는 대중, 여기 특이하게도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여기도 생산성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건 조명은 이건 일단은 확실히 아니다. 그러니까 조명은 언제? 완전 안 보여서 안 될 때는 불 켜주면 작업이 올라가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뭐 이게 조명의 밝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팩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후속 실험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실험을 엔지니어들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후속 실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명 실험을 어디다 의뢰합니까? 하버드 대학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가 2명 오는데 누구냐면 메이오라는 사람이 이제 메인이에요. 메이오와 레슬리스버거입니다. 메이오와 레슬리스버거. 근데 그 필기 어디서 한 거야? 내 거 듣고 다시 두 번째 듣는 거야? 어떻게 좀 농담이 비슷합니까? 좀 다릅니까? 좀 비슷합니까? 나 좀 바꿔야 되겠네 이분 때문에. 내일부터 좀 바꾸도록 하겠어요. 농담도 적어놨습니까? 안 적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농담은 좀 다를 텐데 여기 있는 그 메인 스토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역사적 인물들을 바꿀 수도 없고. 거기 메이오하고 레슬리스 버거라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이제 2차, 3차, 4차에 걸친 실험을 합니다. 그게 한 10년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2차 실험이 뭐냐면 조립 실험을 했는데 조립 실험은 그 전화기에 들어가는 릴레이라는 부품이 있대요. 릴레이. 그게 뭐 계전기라고 하는데 그 부품을 조립을 하는데 6명의 여직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처럼 여기 작업장을 하나를 방을 따로 꾸려주고요. 여기 이제 작업하는 사람 6명이 필요한데 2명을 미리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2명에게 나머지 이제 4명은 당신 둘이서
좀 이렇게 작업하기 편한 뭐 언니들을 데리고 와봐 이렇게 해서 6명을 이제 작업장을 꾸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6명이 작업을 하는 거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 조교가 여기 책상을 놓고 앉아 이 사람들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저기 문으로 뭐 사장님도 왔다 가서 보고 뭐 임원들도 왔다 가서 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했을까 열심히 안 했을까?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막 여기 뭐예요? 뭐 이 사람들을 이제 라인에서 빼와서 스페셜한 방에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거기서 작업을 하라고 하고 쾌적한 환경 만들어주고 여기 막 하버드 대학의 조교가 막 자기들을 연락 관찰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막 교수들도 왔다 가고 막 사회도 왔다 가고 하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저 엄마가 지금 뒤에 와 계셔. 엄마가 지금 연구 수업이야. 엄마가 지금 이제 우리 아들 딸이 공부 잘하고 있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금 엄마와 있는데 좋을 수 있나? 그렇죠. 막 이거 장학사 아니면 이 연구 수업 같은 거 있잖아. 막 그렇게 되면 그게 연락 막 한 2달 전부터 짜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수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보니까 2차 실험 결과 알게 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거 보세요, 이거.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려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는 막 과학적 관리법의 전통에 따르면 이게 이제 미국 연구니까 과학적 관리법에 따르면 어떻게 됐어요? 뭔가 작업의 방법을 막 더 효율적으로 막 연구를 해서 그거대로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의 효율적인 도구도 만들어주고 또 돈 줄게 차별적 성과급에서 돈을 더 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물리적 조건을 바꿔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여기 한번 일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어떤 관심의 대상, 누군가 나를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 우리를 보고 있는 눈이 굉장히 많아. 이런 것만으로도 생산성이 올랐다는 거죠. 물리적 조건 이런 거 외에도 뭐 여기서도 사실 물리적 조건 같은 거를 바꾸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산성이 올랐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요? 호손 효과라고 해서 호손 효과. 호손 효과가 뭐예요? 종업원들이 감독자로부터 특별한 주목을 받을 때 작업 조건의 변화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게 되어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을 호손 효과. 이 호손이라는 게 공장 이름이에요. 공장이 그 저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에 있었는데 그 동네 이름이 호손인가 봐요. 하이닉스 이천 공장 있잖아. 예, 그런 것처럼 이게 호손 공장이 동네 이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호손 효과라고 합니다. 호손 효과. 여러분도 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끔 좀 저도 이제 야구 사회인 야구 제가 좀 나이 먹었지만 좀 하거든요. 예. 옛날에 저 굉장히 좀 사회인 야구에서 뛰기 아까운 선수였어요. 예. 프로 갔어야 되는데 그때 갔으면 개망이 있겠지. 예. 어쨌든 근데 이제 관중이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가 더 재밌죠. 관중이. 제가 요즘은 잘 안 하는데 투수였는데 투수 하는데 제가 그 주특기가 백도어 슬라이더라고 있어요. 백도어 슬라이더가 뭐냐면 오른손 투수는 공을 이렇게 던지면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른손 타자가 이게 쓰면 약간 공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백도어 슬라이더 어떻게 던지냐면 백도어 뒷문으로 들어가는 슬라이더에서 이제 요거를 약간 잘 채면 어떻게 되냐면 타자 몸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와요. 붙어서 타자가 이제 올 것 이렇게 하면 여기서 확 꺾여서 여기 밑으로 편안하게 아주 포수는 그냥 가만히 여기 스트라이크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받는 거를 백도어 슬라이더. 야구 중계할 때 보면 약간 타자 몸 쪽으로 이렇게 확 붙어서 들어가는 공이 있어요. 원래 슬라이더는 이제 스트라이크로 가다가 타자가 스트라이크에서 공을 딱 꺼내면 확 꺾여서 나가서 뺏에 이제 못 맞게 하거나 아니면 맞아도 이제 파울 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슬라이더인데 이거를 좀 몸쪽으로 던지면 몸쪽으로 왔다가 슬라이더로 꺾이는 게 이제 백도어 슬라이더. 제가 그거를 잘 던집니다. 백도어 슬라이더 대마왕인데. 예. 여기 이제 야구 사회인 야구 하는 사람 중에 여자친구한테 자기 야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막 여자친구 막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은 제가 이제 더 완전 개망신을 주고 싶은 막 의욕이 막 충만해지는 거죠. 막 그렇게 해서 막 저한테 와서 뭐 오빠 화이팅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백도어 슬라이드 초구 하나 던지면 저쪽에 벌써 막 이렇게 되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공은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가 약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삼진 한번 이렇게 딱 해주면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누군가 갤러리가 있을 때 잘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호손 효과라고 한다. 호손 효과. 그 다음에
3차 실험은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 여기 호선 공장이 직원이 많았나 봐요. 근데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2,000명을 했대요. 2,000명을 일일이 다 면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면접이 이때 처음 했나 봐요. 그 전에는 사실 사람들이 우리가 면접에서 주로 뭐예요? 뭐 회사 다니시면서 뭐 애로사항 같은 건 없나요?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런 거를 이제 듣고 고쳐줄 수 있는 건 뭐 고쳐주고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종업원들 면접하고 뭐 그런 것들인데, 예, 그런 거를 그 동안에 한 번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이제 절대 비밀이 보장되니까 이거는 이제 뭐 흉금을 털어놓고 말씀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 무슨 뭐 그냥 자기 사적인 얘기부터 해서 뭐 종교 얘기부터 해서 막 회사에 있는 불만을 그냥 막 하나씩 막 추추 털어놓는데 나중에 말 끝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 면접이 이게 우리 회사 생긴 일에 가장 좋은 뭔가 뭐 관리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막 불만을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 제가 얘기했다고 좀 회사에다 얘기 좀 해달라고 막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이제 불만을 털어놓고 그걸 이제 불만이 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제 경영진에 전달이 됐을 때 이게 불만이래요?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건 바꿔줘야지 해서 막 여러 개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가 이게 뭔가 회사에다 제안을 낸 게 바뀌니까 어떻을까? 굉장히 회사에 대한 만족감이 예전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올라갔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게 이제 면접 실험이에요. 그 다음에요 4차는 이제 맨 마지막으로 배선 관찰 실험했는데 여기 14명의 남자 직공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전화 교환기가 있답니다. 전화. 옛날만 해도 이제 전화를 하면 여러분 내가 어느 번호로 전화를 하면 지금은 전화 자동 교환기가 그 사람이 전화한 대로 내 전화하고 그 사람 전화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회로가 있겠죠. 자동으로 연결된. 옛날만 해도 교환원이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띠릭띠릭 하면 몇 번 부탁드려요 하면 이제 그 사람이 꼽아서 연결해 주는 그런 거였어요. 어쨌든 그 전화 교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만드는 남자 직공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납땜을 했어요. 납땜을 하는데 그 공장도 이 호손 공장도 과학적 관리법이 도입되어서요. 이 전화 자동 교환기를 이제 하루에 1.5개 정도 만드는 게 표준 과업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표준 과업이 어때요? 1.5개가 이렇게 있으면 1.5개를 넘었으면 임금을 많이 받게 되고 1.5개 미치면은 임금을 이제 적게 이렇게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1.5개 이렇게 정해서 사람이 이걸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계속 일부러 한 개를 했어요. 한 개를 하고 돈을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걸 이제 관찰해 보니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이제 막 납땜을 연락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팔을 치는 거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야?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납땜을 연락하는 사람을 뒤에 가서 눈을 가려요. 누구게 이렇게 하면 납땜을 못하니까 이렇게 약간 어떤 간단한 방해라든가 아주 간단한 폭행 같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였냐면 사회적 압력이었다는 거죠. 이게 14명의 남자 직공들이 굉장히 친한 동료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정해준 표준과업 1.5개가 빡친 거예요. 사실은 표준과업은 뭐예요? 엄청 열심히 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만큼만 하면 그냥 평상시대로만 하면 도달할 수준인데 그거조차도 이 사람들이 거부했다는 거죠. 왜요?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정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빡쳐서.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따라 사람들은 약간 경제적 동물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동물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하면 이거 받으려고 더 생산성을 높일 거야 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공장의 14명의 남자 직공들은 이걸 선택을 안 하고 일부러 돈도 마다했다는 거야. 돈도 마다했다는 걸 보고 그래서 이걸 알아냈어요. 뭐예요? 그 밑에 보면 이게 조직 내에는 비공식 조직 이렇게 남자 직공들처럼 친하 있는 비공식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 비공식 집단의 어떤 규범이라든가 뭐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 집단의 생산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우리는 회사에서 정해준 정책이 제일 모든 사람들이 우선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도 사실은 자기네 동료 집단의 그런 어떤 규범이라든가 목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4차 실험 결과 알게 된 건 뭐야? 조직 내에는 그 비공식 집단이 있는데 비공식 집단은 우리 회사가 만들어준 게 아니야. 지들끼리 이제 자생적으로 만든 집단인데 이거가 굉장히 생산성에 영향을 엄청 미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결과로 나타난 학문을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인간관계론은 뭐냐면 인간관계가 좋아야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거. 뭐예요? 동료와 종업원들끼리 관계 혹은 종업원과 관리자와의 관계, 뭐 이런 인간관계가 향상이 되면 성과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인간관계론이 했는데,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가 바로 뭐냐면 이게 비공식 집단의 뭐 존재를 밝힘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용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게 사실은 인간관계론은 그 테일러가 만든 과학적 관리법에 약간 물리적 작업 조건 이런 걸 이제 실험을 하다가 우연하게 나온 건데, 제일 먼저가 어떤 시험은 이게 실험의 순서를 물어보는 시험이 있어요. 노무사 시험이 났었는데 조명 실험이 1차야. 예, 이건 이제 엔지니어들이 그냥 조명 실험.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여기 6명의 여직공의 계정기 조립 시험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면접이고, 네 번째가 전화 자동 교환기 요거 하는 뭐 이거 무슨 뭐 배선 관찰 실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순서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기왕에.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처음 들으신 분은 그 순서가 머릿속에 잘 와 닿을 거야. 하지만 어쨌든 인간관계로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비공식 조직입니다. 인포멀 그룹. 이게 비공식 조직 뭐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됐죠? 근데 이제 인간관계론이 이게 빨리 문을 내려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론은 연구를 좀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연구에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좋으면 그냥 생산성이 오른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발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얘는 빨리 문을 내리고, 이 사람을 연구하는 전통을 이어받은 게 바로 이제 뒷장에 44페이지에 나오는 행동과학입니다. 행동과학.